자, 그러면 페이지 213쪽에 NCR 계산 요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필수 이제 1번부터 가봅시다. 음. 음. 자, 일단은 뭐 시계산 요거 연습을 먼저 해볼 건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자, 먼저 NC3은 NCO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건 뭐 굳이 식으로 안 풀어도 되고요. 일단 얘는 N이 그냥 8이면 돼요. 두 숫자 합치면 8. 왜냐면 대충 아시죠? 8C3은 8명 중에 3명 뽑기. 그 다음 8CO 는 8명 중에 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뽑기. 뭐 이론상 같기 때문에 뭐 시합에 나가래 3명을 뽑는다 아니면 집에 가래 5명을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N을 8로 하시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R이랑 R 빼기 4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건 수식상으로 불가능해요. R은 R 빼기 4,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NCR 변화로 8CR 같은 경우는 8C 8 빼기 R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뒤를 빼면 8 빼기 R. 그래서 여기는 8-R이랑 R-4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8-R은 R 빼기 4. 그럼 2R은 12가 되고 R은 6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3번이 이제 여러분들 확통해서 좀 더 배우긴 할 건데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뭐냐면은 n-1c r-1 플러스 n-1c r은 nc r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런 게 앞에 책을 보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확통 그 파스칼의 삼각형 들어가시면은 고3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쓰는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요. 오히려 얘는 고1 때 좀 필요가 없긴 한데 고3 때는 거의 필수 공식입니다. 자, 이게 n-로 보는 것보단 앞에를 네모로 보세요. 이걸 약간 치환하면 네모씨 세모 이렇게 하고 네모씨 세모 그리고 앞에가 네모가 똑같습니다. 네모씨 세모 플러스 1 요거를 뭐 n-를 네모로 보고 그 다음 r-를 세모로 보면은 r은 자연스럽게 세모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앞에 있는 첨자 네모가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1 차이 날 때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은 앞에 숫자를 한 단계 올려주세요. 앞에 숫자 한 단계 올리면은 네모 더하기 1, 그 다음 C, 네모 더하기 1, C, 그 다음 둘 중에 큰 숫자, 세모 더하기 1. 이런 느낌으로 흡수가 되는 공식을 이걸 고3 때는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확통책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 3번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3번에서 보시면은 13C 11이 있는데 요거 13C 2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3C 2로 바꾸면은 얘네 둘을 더했을 때 13C 1 더하기 13C 2를 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13, 13 똑같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1 차이 나면은 뒤 숫자 중에 더 큰 걸 골라주세요. 더 큰 걸 고르면은 요거는 C2가 되고 앞에 있는 숫자를 한 단계 올립니다. 한 단계 올려서 얘는 14C2 이런 느낌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거는 2도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돼요. 14C2랑 똑같은 거는 14C12랑도 똑같습니다. 14에서 2를 빼면. 그래서 R은 12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낼 수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1 커지면은 둘 중에 큰 숫자 그리고 앞에 거를 플러스 1 해준 14C2로 바꾸는데 이 고1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고3 대표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미리 약간 선행을 해볼게요. 자, 2C0 플러스 3C1 플러스 4C2 플러스 5C3 플러스 점점점에서 10C8을 더하시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고3 대표 문제 중 하나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2C0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거를 3C0으로 한번 계단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 이거를 두 개씩 계단식으로 더해요. 3C0 더하기 3C1은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숫자 1 차이 나는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 1 더하면서 둘 중에 큰 거 4C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4C1 더하기 4C2는 마찬가지로 계속 요게 1씩 차이가 나요. 1씩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5C 그 다음 5C 더하기 5C3은 6C3 이런 느낌으로 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그 뭐가 될 거냐면 그 전에가 9C7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은 보여줄까? 6C3, 7C4, 그 다음 8C5, 8C5 더하기 8C6 하면은 9C6, 그 다음 9C6에다가 마지막 9C7 더하면은 10C7,
그리고 10, C7에 10, C8 더하면은 11, C8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흡수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 살짝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n-1c2 같은 경우는 n-1부터 연속 두 번. 그래서 n-1, n-1을 여기가 뒤에가 2니까 2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nc 같은 경우는 n부터 두 번, n의 n-1을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오른편에 n 플러스 2c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부터 두 번, n 플러스 2에 그 다음 n 플러스 1을 2팩으로 나눈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고 얘를 푼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다 2팩 곱하면 2팩은 사라지게 되고 왼쪽부터 곱했을 때 이게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그 다음 nn-는 플러스 n제곱 빼기 n 그 다음 오른편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런 느낌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왼쪽으로 넘기면은 n제곱 n제곱 사라지고 요게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n 빼기 3n이니까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7n이고 2랑 2가 사라지면 없어지니까 n제곱 빼기 7n은 0이다. 그래서 n의 n 빼기 7은 0이고 n은 7 이런 느낌으로 0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7을 답으로 써준다. 정도가 일단 C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유형 그리고 조합 플러스 순열 유형 그리고 분할 이렇게 네 가지 시리즈를 한번 볼 건데 자, 2번 일단 뽑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의 수 한번 본다면은 자, 일단은 합쳐서 몇 명을 고를 거냐? 이 문제 먼저 볼게요. 자, 1학년 7명, 2학년 5명 중에서 합쳐서 4명의 학생을 뽑을 거야. 요걸 식으로는 전체 합치면 12명. 근데 그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12C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12명 중에 4명 뽑기. 그리고 계산하는 연습은 12부터 4번을 곱합시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그 다음 분모에 4, 3, 2, 1 이렇게 곱하시면요. 얘가 4, 3, 12하고 2랑 10 약분해서 5. 그러면 55 곱하기 9 하면은 답은 495. 1번은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2번은 연속해서 뽑기. 이거는 7명 중에 1학년 7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다음 2학년 5명 중에 2명 뽑아야 돼요. 얘를 식으로 쓰면은 7C2 연속해서 5C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C2, C2 계산이니까 7C2부터 하시면은 7 곱하기 6을 2팩, 2, 1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5C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4를 2팩, 2, 1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해서 2랑 6 약분되면 3, 7, 21. 그 다음 2랑 4 약분되면 2, 5, 10 하시면은 210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2번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한다면은 1학년만 몰빵으로 네, 문제 얻어요? 4명 뽑을 수 있고요. 아니면 2학년만 4명을 뽑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럼 요건 1번식이 뭐냐면은 1학년 중에 4명 뽑는 거는 7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2학년 5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는 2번 5C4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둘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7C4죠. 자, 더한다고 하시면은 자, 일단 7C4 계산은 7C3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고요. 3, 2, 1분의 765 7부터 3번인데 300, 3, 1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은 3, 2, 6 약분해서 7, 5, 35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5C4 같은 경우는 5C1로 바꿔도 됩니다. 5C1 그래서 5명 중에 1명 뽑는 거는 그냥 5개. 그리고 요거 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다른 40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쉬울 겁니다. 요거 고일 문제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확통하기 앞서서는 순열 조합 좀 깔끔하게 복습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합까지 모두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3번 필수 예제 3번 보시면은 자, 여기도 제한 조건이 있는 뽑기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조합은 거의 메인 유형인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이거는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 있고 4명을 뽑을 텐데요. 일단은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요거 페이지는 민지 215쪽이요. 215쪽. 자, 그러면은 자,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뽑는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관 5명이 A, B, C, D, E가 있다고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A랑 B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얘네 둘은 꼭 뽑아야 돼요.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뽑는다고 쳤을 때 지금 빈자리는 4곳인데 이미 A, B를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A, B를 채워놓고 시작합니다. A, B를 채워두면은
지금 남는 빈자리 2개, 그리고 CD 세 자리를 2개에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경우는 A, B를 뽑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3, C, E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특정한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A, B를 무조건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남은 애들 중에 그냥 2명을 더 뽑으시면 돼요. 이게 특정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은 얘는 3명 이런 느낌으로 써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2명 뽑아놓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을 더 뽑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니다. 아, 문제 잘못 읽었다. 자, 이거는요. 내가 좀 무의식적으로 잘못 읽었는데 자, A랑 B는 경찰관이고요. 소방관이 있었죠. 소방관이었으면. 그러니까 소방관 6명까지 합쳐서 1, 2, 3, 4, 5, 6 요건 내실 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A랑 B를 뺀 나머지가 여기 총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2명을 더 뽑는. 이거는 경찰관 A, B를 그냥 무조건 뽑아놓고 나머지는 합쳐서 9명 중에 2명 뽑기. 그래서 이거는 9C2. 나머지 합쳐서 9C2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은 4, 9, 36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은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 경우. 이거는 한 명 이상씩이어서 둘 다 한 명 이상씩이어서 굳이 보여준다면은 경찰관과 소방관을 둘 다 한 명 이상씩 뽑아야 돼요. 한 명, 3명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2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1명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서 다 더해도 되기는 해요. 이론상으로는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5C1 곱하기 6C3 한 명, 3명 뽑기. 그 다음 두 번째는 5C2 곱하기 6C2 세 번째 거는 5C3 곱하기 6C라고 더하시면 되는데 조금 귀찮기는 해. 그렇죠? 조금 귀찮기는 해서 이런 경우는 6건의 풀이가 좀 더 어울리긴 해요. 물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쓴 거 다 더해서 풀어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은 문제 없는데 근데 거꾸로 6건은 뭐냐면은 경찰 빵명 소방관 4명 이거는 소방관 몰빵이거든요. 아니면은 경찰 4명, 소방관 0명. 이런 경우는 소방관을 안 뽑는 거죠. 경찰관과 소방관이 둘 다 한 명 이상씩 들어가면은 지금 이 보라색이 6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건을 빼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일단 이게 2번 풀이. 1번 풀이는 이거예요. 그냥 직접 이거에서 다 더하시면 1번 풀이입니다. 그 다음 2번 풀이는 전체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에 있어서 빼기. 자, 뭘 뺄 거냐면 몰빵을 뺄 거야. 몰빵을 빼서 경찰관 5명 중에 4명, 아니, 4명 뽑는 5C4. 그 다음 플러스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 뽑는 몰빵. 6C4가 6건이기 때문에 이거 둘을 빼는 풀이로 가셔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로 보시면 되겠지만 예계산보다는 요계산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사건, 여사건 모두 해보는 게 좋아요. 자,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요거는 먼저 뽑고 그 다음 팩토리얼로 나열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게 거의 대다수가 되기는 해요. 순열조합의 메인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4번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고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일단 얘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식이 6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뽑혔을 때 뭐 5명이 뽑혔다고 칩시다. 뭐 A, B, C, D 5명이 이렇게 뽑힐 거예요. 남자 6명 중에 3명, 여자 4명 중에 2명. 그럼 여기까지가 뽑히고 그다음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돼서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은 1번의 답이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요. 이게 1번이죠. 그다음 두 번째 풀이는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운다. 이거는요. 남자 6명 중에 2명을 뽑으세요. 식은 6시.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러면 4C2. 자, 이렇게 먼저 뽑고요. 뭐 그럼 이렇게 뽑았다고 칠게요. 남 1, 남 2. 그 다음 여 1, 여 2. 이렇게 뽑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자 2명이 서로 이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웃에서 나열하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순열 취급하면은 여자 2명을 먼저 그룹으로 잡고요. 지금 남자 2명의 그룹 하나면은 3팩토리얼. 자 그리고 여자 자리 바꾸는 게 2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 곱하시면은 2번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순열을 더해주는 거고 일단 뽑아 놓고 나서 이웃하게 나열을 한다.
그룹의 나머지 둘 합치면 3명,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2패. 이렇게 자리 잡으면 어쨌든 순열 플러스 조합권이 돼요. 이건 조금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많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자, 필수제 5번. 직선과 삼각형 패턴인데요. 자, 요 같은 경우는 둘이 풀이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각형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과 삼각형. 자, 일단 1번은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요거는 직선을 만들려면은 점이 7개가 있고 점 2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직선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직선. 그래서 얘 스타트는 일단 7C2로 스타트 해주세요. 7C2. 네,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중복이 생기고, 자, 직선이란 거는 중1-2 정의에 의해서 두 점을 통과하는 약간 무한한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직선은 중복이 있어요. 직선이랑 선분은 좀 다른 거예요. 선분은 끝과 끝을 연결하는 게 이런 게 선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분은 중복이 없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양 끝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기단한 선을 직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일직선상에 점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직선은 다 중복이 돼요. 일직선상을 잘 봐야 돼요. 요렇게 점 2개 뽑으면 다 같은 직선 나오거든. 그래서 먼저 중복을 뺍니다. 그래서 빼기 4C2를 먼저 해줍니다. 4C2. 그러니까 여기 일직선상의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으면은 모두 같은 직선이 된다. 근데요, 직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C를 다 빼면요. 다 빼면은 이런 직선도 빼는 거고 이런 직선도 빼는 거고 이런 직선도 빼는 거고 이런 직선도 빼고 이런 직선도 빼고 이런 직선 이런 직선도 다 빼요. 이걸 다 빼면은 여기가 그냥 다 지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요 자체가 하나의 일직선이긴 해요. 하나의 일직선이긴 하니까 그거 하나는 더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잡는 게 직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두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점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이런 느낌. 삼각형이 되는데 일단 요 놈의 스타트는 7C3. 7C3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점 4개 중에 3개. 그러면은 4C3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4C3을 빼면 돼. 자, 여기서 4C3을 빼는 거는 일직선상 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은 요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C3을 빼고 자, 이 경우는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하지 않는데 이유는 요거 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삼각형인데 이렇게 3개 더하면 일직선이기 때문에 굳이 직선을 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뒤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그 삼각형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빼시면 답이고요. 직선 같은 경우는 보통 4C를 여기에 다 삭제해버리면은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걔 하나는 인정해준다. 약간 이런 풀이로 가셔서 삼각형과 직선, 요 풀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사각형의 개수 패턴. 보통은 평행선 패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패턴.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가로 평행선이 5줄, 5줄 중에 2줄을 택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가로가 5줄이고 5개 중에 2개 선택, OC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보여줄게요. OC. 그 다음 세로평행선이 4줄입니다. 세로평행선 4줄이고 4개 중에 2개 선택해요. 그래서 곱하기 4C. 요런 느낌으로 택하시면은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해보세요. 가로 평행선 중에 2개 아무렇게나 골라봅시다. 이런 식으로 골랐어요. 그 다음에 세로 평행선 중에 2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딱 깔끔한 평행사변형 하나가 생기거든요. 가로 둘, 세로 둘 선택하면은 평행사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가로 평행선 5개 중에 2줄, 그 다음 세로 평행선 4개 중에 2줄 선택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다른 건 299번 직사각형 보충. 조금 달라요, 얘는. 자, 얘는 원위에서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일 것이고 원에서의 직각.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봅시다. 보세요. 자, 여기 원에 하나의 지름이 있으면은 얘 지름이랑 나머지 점을 연결하면은 요게 다 직각삼각형이 돼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직각을 활용하는 건데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름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름이 5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지름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은 이게 바로 직사각형이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OC. 지름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골라볼까요? 지름 5개 중에 내가 이렇게 2개 선택해서 줍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그 다음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다시 반대쪽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름이 5개가 있고요. 그 지름 중에 2개를 선택하면요. 이런 식으로 모두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 조합의 마지막 유형은 조나누기, 분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의 핵심이죠. 이 확통 처음 하는 친구들이 보통 문과 쪽 테크트리 타서 분할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고1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고1 때 조합을 공부했으면 이 분할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확통에서 분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거의 어려운지. 그래서 이 조나누기를 좀 약간 깔끔하게 복습하는 느낌. 순열 조합을 복습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분할은 조금 깔끔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통의 핵심이고 확통 어려운데 풀 땐 거의 다 이렇게 조나누기식으로 풀어서 케바케를 해야 되는데 고일 분할을 모르는 상태로 막 확통 배우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통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조나누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나누기 할 때는 중복이란 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나누기를 먼저 봅시다. 6명이 있어요. A, B, C, D, E, F. 자, 이거를 지금 3명, 2명, 1명으로 조를 짤 겁니다. 이 분할은 좀 잘 들어주세요. 확통의 핵심이고요. 3명, 2명, 1명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금 6명 중에 3명을 먼저 뽑아야 돼서 분할식으로 쓰시면은 6C3, C로 뽑는 겁니다.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뭐 3명 뽑혔다고 치면은 남는 게 3명이죠. 남는 3명 중에 2명을 더 뽑아주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3C2라고 할 겁니다. 2명 더 뽑았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는 끝으로 자동으로 가니까 1C1 이런 느낌으로 뽑아서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명, 2명, 1명으로 나누는 조 나누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일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두 번째는요. A, B, C, D, E, F를요. 이번에는 조를 4명, 1명, 1명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조 나누기의 측면으로 보시는 거고 이 주머니는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겉에 있는 주머니 똑같이 생겼다고 포장재가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의 분할은 6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니까 6C4. 그래서 4명 뽑아주세요. 이렇게 A, B, C, D 뽑았어. 그럼 남는 2명 중에서 1명은 이쪽, 1명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2C1 곱하기 1C1 일단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분할이긴 한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세요. 자, E랑 F가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면 주머니에 F나 E가 들어가나요? 즉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있죠. 자리 바꾸는 경우. 이거는 조를 나누는 전체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봤을 때는 E랑 F 나눌래 F랑 E를 나눌래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어쨌든 조는 4명, 1명, 1명으로 나누는데 A, B, C, D하고 E랑 F로 나눌래? 아니면은 A, B, C, D하고 F랑 E로 나눌래? 이러면 이건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어차피 F 따로 E 따로 가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할에서는 보통은 크기가 똑같은 주머니, 일자리 2개가 있잖아요. 이것끼리 자리 바꾸는 걸 우리가 중복으로 간주를 하세요. 이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통째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부여를 하기 전까지는 조를 나누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둘 자리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 고3 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D, E, F를 이번에는 2명, 2명, 2명으로 나눌 거예요. 둘, 둘, 둘. 자, 이럴 때는 뭐 처음에 6명 중에 2명 뽑고요. A, B 뽑히면은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 D 뽑시자. 그 다음 E, F 뽑아서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또 조나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크기가 똑같은 주머니가 3개입니다.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의 시각에서 밖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는 뭐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고 칠게요. 이런 느낌. 자, 요렇게 둘둘둘이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어쨌든 CD 같은 조, EF 같은 조, AB 같은 조 똑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여기가 둘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쨌든 CD 같은 조, AB 같은 조, EF 같은 조. 조 측면에서 보면은 구성원이 바뀌지 않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체 제3자에서 보면은 조를 나누는 측면에서는 다 중복으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주머니가 똑같은 게 3개 있기 때문에 얘를 3팩으로 전체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조 나누기, 분할의 개수이고요. 보일 때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모르시면은 학교 시험 좀 틀릴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고3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 개념으로 보실 건데 자, 지금은 사라진 기호예요. 여러분들 한 선배 교육과정, 2014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기호가 있었거든요. S63, 스털링 넘버 623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6명을 3개로 나누는 분할의 집합의 분할의 수를 S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요. 확통체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S63의 뜻,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특히 확통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6명을 세조로 나누는 경우에서의 총합을 우리는 S63이라는 기호로 원래 썼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기호를 따로 쓰진 않는데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필요하긴 하니까 이게 뭔지 보여줄게요. 자, A, B, C, D, E, F를 6명을 내가 지금부터 세조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의 총합을 S63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생각한다면은 6명을 세조로 나눌 때 잘 보세요. 크기 순으로 4 플러스 1 플러스 1 분할 4명, 1명, 1명 분할이고요. 이거 조합이기 때문에 크기 순 앞에가 더 크도록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 중복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거 다 중복으로 봅니다. 이것도 4, 1을 잘 바꾸는 1, 4, 1, 1, 1, 3 다 중복이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에 숫자가 더 크거나 같게끔 조합을 짜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 좀만 연습해요. 3 더하기 1 더하기 2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앞에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이 2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 중복으로 가져왔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로 가면 왜 안 되냐면은 뒤에가 아무리 커봤자 1이기 때문에 2, 1 더하면 4가 돼서 6이 안 돼요. 이거 좀 연습해 놔야 돼요. 그리고 1로 시작하면 최대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절대로 6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명을 셋으로 나눈 조합은 4, 1, 1, 3, 2, 1, 2, 2가 최대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분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확통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6명을 411로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6C4 곱하기 2C1 곱하기 1C1 4명 빼면 2명, 2명에서 1명 빼면 1명. 근데 여기서 1자리 2개가 똑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걸 2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분할 이걸 많이 연습해주세요. 3일 분할은 6명을 3명을 먼저 뽑으면 6C3 그 다음 나머지 3명 중에 2명 뽑으면 3C2 그 다음 나머지 1명은 1C1 근데 지금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리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누는 게 따로 안 나눠도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둘둘둘 분할 같은 경우는 둘둘둘 나눴을 땐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 그렇게 하고 2자리가 3개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서 이거를 다 더해 주면은 이게 바로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분할의 수, 즉 경우의 수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더한 걸 S63이라고 부르는 기운이 있었어요. 나중에 편의상 이 교를 좀 쓰기는 쓸 건데 근데 이 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쓸 수 없으니까 어쨌든 얘의 의미는 6명을 세 조로 나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분할이 교육과정 빠졌다고 해서 이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거는 시험에 그냥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은 거의 조합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조 나누기는 좀 연습해야 되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따라해 주세요. 자, 뭐냐면은 자, S74를 해볼게요. 이거는 7명을 4조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할 건데 일단은 네 개를 더해서 7이 나오는 모든 조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도 중복 피하기 위해서 앞에가 더 크거나 같도록 해줍니다. 조나누기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낮추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있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다음 만약에 3, 1로 가시면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최대거든? 이게 뒤에가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치면 6이기 때문에 7이 안 나옵니다. 패스. 그 다음에는 앞에를 2로 바꾸세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경우가 있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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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치면 7명. 그다음 또 뭐가 있을 거냐면은 2, 1로만 2, 1, 1도 안 되고 2, 1로 가시면은 해봤자 1이 최대니까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로 바꾸면은 1, 1, 1, 1 해봤자 4명이 최대니까 7명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직접 찾는 거였어. 이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이걸 먼저 찾고 그다음 우리는 분할로 마스터를 해준다. S74. 그래서 이거는 7명을 4조로 나누는 게 7C4 곱하기 3C1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인데 여기 3개가 자리 바꾸는 거는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자리 3개 크기 똑같은 것만큼 나눠주세요. 그 다음 3, 2, 1 분할 같은 경우는 7명 중에 3명. 7C3. 그 다음 나머지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그 다음 1자리 2개가 크기가 같은 주머니니까 얘네들 자리 바꾸는 2팩으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2, 1 같은 경우는 7명 중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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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그리고 2짜리 3개니까 3팩으로 나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걸 다 더하시면은 7명을 4조로 나누는 분할의 수. 그 다음 조를 나눈 다음에 역할 분배는 뭐 뒤에다 뭐 4팩토리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역할 분배는요. 조를 나눴잖아요. 조를 나눴으니까 너는 뭐 A, B, C, D 지역을 탐사를 할 건데 너는 A조로 가, 너는 C조로 가, 너는 B조로 가, 너는 D조로 가. 이렇게 조를 나눈 다음에 역할을 주는 거를 역할 분배라고 해서 조를 나눈 다음에 뒤에다 팩토리얼을 곱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냅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역할을 주어질 때는 추가로 순열을 하나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 문제를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219 쪽의 예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누기 연습. 거의 반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는 단원이에요. 한번 보고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나눌 겁니다. 둘, 셋, 넷. 그러면은 일단 9명 중에 2명 뽑는 거는 9C2. 그 다음 나머지 7명이죠. 7명 중에 3명 뽑는 건 7C3. 그 다음 나머지 4명 중에 4명이니까 4C4. 이렇게 해서 얘를 둘, 셋, 넷으로 뽑는 거는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은 뭐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4명, 4명, 1명으로 나누는 조의 방법은 9명 중에 4명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 남는 게 5명이니까 남는 5명 중에 4명을 뽑고 그 다음 1명 중에 1명을 뽑으시면 되는데 이때 4명끼리 자리 바꾸는 건 중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크기 똑같은 거 2개,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명, 3명, 3명. 이거 같은 경우는 9명을 3, 3, 3으로 나누는 분할일수 같은 경우는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인데 크기 3명 똑같은 거 자리 바꾸는 거 3팩으로 나누는 걸 중복으로 간주를 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을 나눠서 조를 나누는 방법. 자, 요거는 이제 역할 분담을 먼저 해주는 거죠. 볼게요. 자, 일단 8종류의 꽃이 있고 둘둘 넷으로 나눠야 돼요. 둘둘 넷으로 나누려면은 8명을 두 종류, 두 종류, 네 종류로 나눌 겁니다. 식은요.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4. 8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4개를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 나누기이기 때문에 두 종류가 통째로 자리 바꾸는 2팩으로 나누면은 요게 이제 1번의 답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기는 한데 자 2번은 역할 분담이 좀 있어요. 자 2번은 뭔지 보실게요. 일단 둘, 셋, 셋으로 나누긴 해요. 일단 조를 먼저 나눕니다. 자, 둘, 셋, 셋. 2, 3, 3으로 나누는 건 아까처럼 8종류를 둘, 셋, 셋 나눴을 때 식은 8C2 곱하기 6C3이죠. 6C3. 그 다음 3C3 하고 3짜리 2개 자리 바꾸는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라는 느낌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조를 나눴다고 치면은 이거를 3명, 사람 A, B, C한테 꽃병을 통째로 나누어주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헷갈릴까 봐 이제 좀 지우고 써줄게요. 자, 꽃병을 일단 3개로 나눴어요. 이게 분할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분할.
조를 나눴고 꽃을 나눠줬고 그다음 이 꽃병을 통째로 A, B, C한테 준다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주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꽃병들을 A, B, C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경우를 마지막에 팩토리얼을 써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걸 이름은 분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순열 개념을 써서 마지막에 1대1 대응을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꽃병 3개를 A, B, C한테 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를 나누고 역할을 주는 걸 팩토리얼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분할과 분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쓰임새는 또 밑에도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300번도 좀 해봐야 돼요. 300번, 300번, 302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분할할 때 조금 헷갈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설책 7권과 서로 다른 수필집 3권을 5권씩 두 묶음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음, 자, 소설책은 7권, 그다음 수필집은 3권이 있습니다. 근데 5권, 5권 이렇게 조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묶음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좀 연습해야 돼요. 자, 일단 수필 3권을 각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필집 2권, 수필집 1권 이런 느낌으로 좀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전체가 5권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소설책, 자 소설책 3권, 그다음 소설책 4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 생각하세요. 분할에서는 대부분의 기본 개념은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설명이 많이 꼬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얘네들이 통째로 자리가 바뀌어. 한번 세보실게요.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잘 보세요. 2번. 자, 2번은 자, 5권, 5권 똑같은데 요거 둘을 통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수필 1권, 수필 2권, 그다음 소설책 4권, 그다음 소설책 3권 이렇게 자리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얘랑 얘는 중복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랑 요거.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자, 얘가 수필 2권, 수필 1권에 얘는 수필 1권, 수필 2권. 그리고 소설책 3권, 소설책 3권, 소설책 4권, 소설책 4권. 이렇게 둘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경우는 2번이 중복이 돼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제3자 일수로 말하는 거예요. 조를 나누는 거고 지금 꽃병 2개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조를 나눈 묶음은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이 덩어리가 통째로 둘이 자리 바꾸는 거는 중복으로 간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분할 문제 좀 중복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둘을 통째로 자리 바꾸면 원래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중복이다. 같은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경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처리를 할 거고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먼저 소설 7권을 3권, 4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래서 7C3 곱하기 4C4 그 다음에 곱하기 이어서 수필 3권을 2권 1권으로 나눌 때는 3C2 곱하기 1C1로 나눠서 얘를 곱하시면 전체 답이 된다 라는 느낌인데 이게 숫자가 살짝 바뀌면 또 틀어지긴 하거든. 뭔지 보여줄게요. 자 문제는 비슷하게 할 건데 오히려 좀 더 헷갈리는 거 보여줄게. 자 서로 다른 소설책 비슷하게 할게요. 6권과 수필집 4권을 5권씩 두 묶음으로 나누려고 한다.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꿨다고 칩시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써주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바꿨을 때 이것도 중복을 좀 신경 쓰세요. 일단 1번이 뭐냐면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5권, 5권 나누는 건 똑같은데 짝수로 맞출게요. 근데 자, 여기 소설책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1번은요. 자, 수필 2권, 그 다음 수필 2권, 그 다음 여기 소설책 3권, 소설책 3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소설 3권, 수필 2권 약간 이렇게 글씨가 좀 많이 흐려서 미안한데 다시 써줄게요 이거는. 분할 좀 빡세게 주세요. 이게 확통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분할이 약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소설 셋,
그 다음 수필 둘, 수필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뭐가 있냐면요. 2번은 잘 보세요. 수필책이 3권, 1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수필 3권, 수필 1권, 그 다음 소설책은 자연스럽게 2권, 소설책 4권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3과 1이 자리 바뀌어서 자, 그러면은 소설책 얘가 4권, 수필 1권, 1, 3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필을. 그런 다음에 수필 3권에 소설책 2권 이렇게 바꿨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2번이랑 3번은 중복이거든요. 왜냐면 덩어리 두 개를 동시에 큰 틀로 바꾸면 완전히 똑같으면은 얘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뭘 조심하냐면은 자, 1번의 대처도 중요한데 문제 이렇게 바꾸면 많이 틀리세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수필을 먼저 배치할게요. 수필 둘 배치할 거야. 이 수필 4권을요. 둘에 배치하시면은 4C 곱하기 2C 곱하기 2팩이거든요. 수필집 4권을 둘로 나눴으니까 일단 2조 나누면 2팩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필 2권이 이제 들어갔다고 쳐봐요. A, B, C, D가 들어갔다고 쳐. 수필이 이제 왼쪽에 A, B, 오른쪽에 CD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분할을 하나 한 거거든. 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복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소설책 6권 있거든. 이거를 3, 3으로 나눌 때 우리가 무지성으로 얘도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거 이해가 좀 중요해요. 지금은요. 이 소설책을 분배를 할 때는 수필에서 우리가 2팩을 나눠줬기 때문에 소설책 6권을 분배할 때는 그냥 6C3 곱하기 3C3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꽤 어렵긴 해. 여기는 2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보여줄게요. 지금 수필을 나눌 때 이미 중복 2팩을 해놨거든. 2팩 분해를 해놨어요. 그럼 A, B랑 CD가 들어가면은 여기다 소설set 1, 2, 3, 4, 5, 6을 넣는 거 아니면은 4, 5, 6, 1, 2, 3을 넣는 거 이거는 중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수필이 자리가 안 바뀌어요. A, B랑 CD가 자리가 안 바뀌면은 1, 2, 3, 4, 5, 6을 넣을래? 아니면은 4, 5, 6, 1, 2, 3을 넣을래? 이걸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A, B랑 생기는 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소설책은 우리가 중복으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3, 3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복 처리는 무조건 한 번, 중복 처리는 무조건 한 번 하고 수필을 넣을 때 A, B랑 CD가 통째로 자리 바꾸는 걸 중복으로 깔았으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설책을 나눌 때는 중복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확통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이해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연습해 놨어야 돼요. 사실 고1 때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요걸 지금이라도 복습한다는 전제하에서 확통에선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팩토리얼이랑 C를 모르면은 확통 문제 풀 수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한 5등급 친구들도 잘 할 수 있어. 팩토리얼 C. 그러면 이 C를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이 분할 있죠. 분할을 먼저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약간 나중에 그 고3 확통에서 어려운 뭐 함수의 개수 구하기 이런 걸 다 풀 수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중복되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자 수필집 4권을 3권 1권 나누면은 4C3 곱하기 1C1 자, 그리고 소설책 6권을요, 2권, 4권 나누면은 곱하기 6C2 곱하기 4C4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얘는 뭐 따로 개수 똑같은 것도 없으니까 2팩분해를 할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얘는 그냥 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둘을 더해서 답으로 내주면 돼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조남기를 좀 잘 하시면은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정도이고요. 그다음 토너먼트는 대처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토너먼트는 일단 이거는 남자 학생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긴 하는데 네, 일단 요거는 음, 먼저 좀 중복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중복. 자, A랑 B가 이렇게 1대1로 들어가나 아니면 B랑 A가 들어가나 이거는 중복으로 간주해요. 왜냐면 어차피 결국 1차전에서 A랑 B가 붙는 건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토너먼트에서 첫 번째 중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복이 있는데 여기 A, B, C, D가 붙고요. 아니면 이게 1번, 아니면 2번은 C, D, A, B가 붙어서 이렇게 둘둘이 통째로 자리 바뀌는 건 중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건데 A랑 B가 붙어서 승자가 올라가고요.
C랑 D가 붙어서 승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C랑 D가 붙어서 승자가 올라가고 A랑 B가 붙어서 승자가 올라가고 맞붙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통째로 자리 바꾸는 것도 중복으로 간주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중복도 있어요. 자, 크게 보시면은 얘가 A, B, C, D, E, F, G, H. 자, 여기서 네 개끼리 통째로 자리 바뀌는 것도 중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뭐 여기 자리 바뀌는 상관없는데 B, A, 뭐 C, D. 그다음에 여기 아니죠. 자, E, F, G, H가 통째로 왼쪽으로 와가지고 뭐 E, F, G, H. 그다음 뭐 여긴 자리 바뀌었는데 A, B, C, D. 이렇게 통째로 자리 바꾸면요. 왜 이게 중복이냐면요. 여기 A랑 B가 붙고 C랑 D가 붙어서 준결승. 그다음 E랑 F 붙고 G랑 H 붙어서 준결승. 승자가 다시 결승. 이렇게 되는데 이 대진표 같은 경우는 E랑 F가 붙어서 G랑 H가 붙어서 이긴 사람 올라가고 A랑 B가 붙어서 C랑 D가 붙어서 올라간 사람 이기니까 결국 대진표 측면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 통째로 자리 바꾸는 것도 우리는 중복으로 깔 것이다. 이게 토너먼트의 기본 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중복은 어떻게 피할 거냐면은 먼저 분할로 풀 건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풀이로 가줄 거야 토너먼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결승전에서 8팀이 있다고 치면은 왼쪽 대진표 오른쪽 대진표로 가야 될 팀이 네 팀이 됩니다. 네 팀. 그래서 얘를 먼저 네 팀으로 분할을 해주세요. 처음에 8팀을 4로 조를 나누는 게 이것 둘 자리 바꾸면 중복이 있죠 통째로. 그래서 맨 처음에 결승전부터 먼저 조 나누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8C4 곱하기 4C4를 크기 똑같으니까 2팩분의 1로 나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부터 준결승 4팀이 내려오세요. 4팀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다시 두 팀으로 나눠지세요. 두 팀. 그럼 여기도 4팀을 두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여기 둘이 또 통째로 바뀌는 건 중복이거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추가로 4C 2 곱하기 2C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긴 합니다. 둘이 통째로 자리 바꾸는 걸 중복으로 깔 것이다. 그 다음 여기는 4팀이 다시 왼쪽 조 오른쪽 조로 갈 때는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도 4명을 둘로 나누는 분할 4C 2 곱하기 2C를 2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는 그냥 어차피 누가 오든 1대1이니까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분할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은 안 하고 요거를 그냥 다 곱하면은 토너먼트의 수가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위에서부터 먼저 내려오는 풀이로 토너먼트를 짜야지 중복을 피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대진표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뭐 쓸 필요 없이. 만약에 부전승 있는 대진표 같은 거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주죠. 자,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느낌. 오른쪽만 부전승 해줄게요. 약간 요렇게 대진표가 있다고 칠게요.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조가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붙는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한 팀이 부전승인데 이런 경우는 대진표를 어떻게 짤 거냐면 결승전에서 먼저 7팀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4팀, 오른쪽으로 가는 게 3팀이에요. 그래서 4팀, 3팀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먼저 결승전부터 조 나누면은 7C4 곱하기 3C3 여기는 4명, 3명 자리 바꾸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먼저 7팀을 4팀, 3팀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왼쪽부터 4팀은 다시 여기서 두 팀으로 갈라져요. 두 팀. 이때 분할을 살짝 섞어주면은 4명을 둘로 나누는 분할 4C 2 곱하기 2C를 그다음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 이 부전승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세 팀을 여기서 2대1로 두 팀, 한 팀으로 나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준결승전 세 팀에서 한 팀, 두 팀으로 나누면은 이쪽 분할 같은 경우는 3C2 곱하기 1C 여기는 크기가 다르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토너먼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근데 제약 조건 중간에 걸면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고 자 어쨌든 분할까지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숙제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숙제가 좀 많기는 해서 일단은 먼저 숙제를 좀 정해 드리긴 할게요. 오늘 어차피 투스텝이랑 실력업은 다 못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미리 알려드리면
이거 연습 문제 투스텝이랑 실력업 할 친구들 다 해보셔도 되는데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어려서 다음 시간에 여기 연습 문제 다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확인 문제는 당연히 조합까지 그 200 몇 쪽이죠? 그러니까 분할까지 포함해서 220쪽까지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이거 확인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 스텝을 좀 숙제로 내드릴 건데 경우의 수 순열조합 원 스텝, 뭐 순열조합 섞어서 풀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진행해서 투 스텝 실력업은 오늘 안에 다는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줄게요. 페이지 194쪽 원 스텝, 페이지 194쪽 원 스텝. 그런 다음에 자, 페이지 205쪽 원 스텝. 원 스텝은 일단 다 풀어주세요. 페이지 205쪽 원 스텝. 천천히 해줄게요. 205쪽의 원 스텝. 연습 문제가 좀 된다고 그랬죠? 205쪽의 원 스텝이랑 그다음 마지막에 그 조합 쪽이 음, 원 스텝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페이지 221쪽의 원 스텝 3개. 221쪽의 원 스텝까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 숙제고 그다음에 투 스텝이랑 실력업 추가로 풀어볼 친구들은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남는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그 연습 문제 안 푼 거를 조금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부터 먼저 볼게요. 경우의 수도 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는 195쪽으로 돌아와 주시고 녹화본 한번 끊고 진행하겠습니다.